안녕하세요. 혹시 열심히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인정을 못 받아서 좀 속상했던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보통은 내가 부족했나?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기 쉬운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이해받지 못한 가치는요, 질문을 좀 다르게 던집니다. 바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과연 나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인지 격차,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 능력의 차이가 평가나 설득, 또 크게는 혁신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평가받거나 아니면 같이 일할 때 느꼈을지도 모를 그 답답함의 실체,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흥미롭지 않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가 딱 짚는 핵심이 뭐냐면요. 모든 소통이나 평가의 기본 전제는 바로 이해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요. 근데 여기서 인지적 비대칭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전문가는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복잡하게 사고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보다 좀 더 단순한 틀 아니면 자기한테 익숙한 방식으로만 이걸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 비대칭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나는 막 입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상대는 그냥 단면만 보고 있는 느낌. 네, 비슷합니다. 비유하자면 3차원 물체를 계속 2차원 그림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달까요? 그래서 그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그러니까 평가자가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설명된 가치는 그 사람한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와, 존재하지 않는 거라니. 그럼 이건 그냥 설득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솜씨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서로 다른 세계관, 다른 이해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에 가까워요. 이해시키는 것 자체는 어찌어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치를 정말 깊이 공감하고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근본적으로 그냥 서로 다른 주파수를 쓰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겠어요. 내 아이디어나 작업물의 어떤 진짜 가치를 몰라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자료에서도 그래서 전문가들이 딜레마에 빠진다고 지적한다면서요. 이해시키려고 내 수준을 일부러 낮춰야 하나? 이런 고민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서 엄청 고민하죠. 자료에 따르면 그 상대방 수준에 일부러 맞춰서 설명하는 건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요? 좀 세게 들리는데요? 네, 왜냐하면 당장은 뭐 설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그냥 낮은 수준에 맞춰진 관계, 그걸 이 자료에선 하향 평준화된 관계라고 부르는데 딱 그런 관계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향 평준화된 관계. 어감은 좀 그래도 확 이해는 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 관계에서는요? 일단 대화가 깊이가 없어지겠죠. 피상적인 이야기만 오고 갈 가능성이 크고요. 의사결정은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혁신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도전 같은 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자료에선 이런 관계를 아주 날카롭게 표현해요. 설득은 가능하나 진보는 불가능한 관계라고요. 와, 설득은 되는데 진보는 불가능하다? 네, 당장의 소통은 어떻게든 될지 몰라도 함께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성장하긴 어려운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 가끔 설득이 잘 안 통할 때 보면 상대방이 논리보다는 다른 것에 좀 의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랄까, 직급이 높다거나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해왔다. 이런 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지 수준이 낮은 혹은 이해의 틀이 좀 좁은 상대방은 논리적인 근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지위나 권위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렇게 해왔다는 그 관습에 기대려는 경향이 강하죠. 자료에서는 이걸 지적 보수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그냥 보수적인 성향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생각이나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가둬버리는 인지적 감옥이 될 수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인지적 감옥이요? 와, 표현이 점점 세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 방식이나 자기가 가진 권위에 스스로 갇혀서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를 아예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철학자 한병철 씨가
권위주의는 사고의 부지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는데 이것과도 좀 통하는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네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같은데요. 나는 지금 나를 좀 바꿔서라도 상대에게 맞춰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걸까? 네, 그렇죠. 전자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설득이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전략일 수 있고요. 자기 희생. 네. 반면에 후자는 나의 자기 일관성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가치는 그럼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이런 질문도 던지는데요. 답은 사실 꽤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서로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맞고 또 상호 존중하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만 진정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 결국은 이해와 존중이군요. 네. 그래서 핵심은 그 순간의 설득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서로 통하고 지속될 수 있는 이해, 그리고 서로 맞는 사람을 찾는 매칭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득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같이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 결국 나의 진짜 가치는 그걸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렇게 활짝 피어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네요. 어쩌면 당장의 인정이나 설득에 급급해서 나 자신을 좀 낮추거나 바꾸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의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해주고 함께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맞는 사람, 맞는 환경을 찾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깊은 울림이 있네요.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 에필로그에 담긴 질문을 오늘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맞춰주는 사람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맞는 사람을 찾고 있나요? 이 질문이 앞으로 당신의 선택 그리고 관계 맺음에 어떤 새로운 성찰을 가져다 둘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